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생지락 최경일입니다. 2020 적성고사 대비 대학별 기출 강의, 이번에 함께 공략할 대학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업능력고사 전형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선생님은 이번에도 여러분들을 생생지락의 가치관으로 맞이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적성고사 성공 가능성에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일반 전형은 작년부터 학업능력고사 전형으로 이름을 바꿔 시행하였는데요. 단순하게 이름만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문제 스타일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업능력고사 전형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지 않으면 실제 고사장에서 적지 않게 당황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2강으로 구성된 강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업능력고사 전형의 일반적인 특징점을 분명하게 잡으시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잡는 그런 강의가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 선생님 믿고 이번에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고려대학교 캠퍼스의 적성고사 전형, 학업능력고사 전형의 일반적인 특징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표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 예년에 비해 40명을 감축한 인원을 이번에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이제 조금 적지 않게 많이 감소된 추세인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적성고사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영 비율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600점의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 내신 들어가고요. 거기다 이제 학업능력고사 전형이 400점, 40% 반영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항당 1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배점이 큰 점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항 특징은 국어, 수학, 영어를 이제 실시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인문과 재능에 이제 해당되는 계열의 학생들은 국어하고 영어 과목만 이제 시험에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과 친구들은 실제로는 이 국어 이제 학업능력고사 전형 지금 이 강의를 실제 본강을 들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OT 정도는 우리 친구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0문항, 문항당 10점으로 진행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대학들하고 또 구별되는 점이 오지선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으로 이제 적성고사를 시행하는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사지선다가 많은데 여기는 특별히 오지선다로 되어 있다는 점을 특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생각해서 정답을 특정할 때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 친구들 실제 문제풀이에서 느끼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고사 일시는 올해 11월 23일 인문계 친구들만 말씀드릴게요. 11시에 시작합니다. 그죠? 이제 이과 친구들은 오후에 진행되고요. 그죠? 그래서 80분 동안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라는 점을 일반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교과 내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환산 점수 방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작년에 준해서 동일합니다. 그죠? 작년과 동일하게 이제 환산 점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특징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6등급까지는 이제 등급 간 차이가 20점 정도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문항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의 등급을 보완하거나 만회하기 위해서는 몇 문제를 맞추면 된다는 거야? 2문제를 맞추면 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2문제만 맞히면은 다음 등급을 커버할 수 있다. 요 정도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7등급부터는 6등급과 7등급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죠? 그래서 지금 100점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는 6등급 친구까지는 좀 지원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라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6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조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뭐 7등급 친구가 아예 가능성이 없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또 이제 절치부심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 숙제를 잘 실천해 가지고요. 만점을 받아버리면 그죠? 만점을 받아버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능성이 없다라고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죠. 알겠죠? 그게 여러분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런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것도 작년과 동일하게 이제 반영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계열이라든가 학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모집 요강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학교 홈페이지 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거기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대학들하고 다르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요 점이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봐. 우리 친구들아.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나만 부담스러울까? 아니죠. 이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를 손안에 넣고 싶은 모든 학생들이 다 부담스러운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잘 대비하시면, 여러분들 최저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에게 엄청난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부담스러운 게 나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모두가 부담스러운 거니까 어떻게 보면 최저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낮은 편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친구들이 노력하셔야죠. 그죠? 이 강좌 이제 듣고 뭔가 좀 해볼까라고 마음을 잡수셨다면 그 마음 잃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좋아요. 그래서 최저 기준이 이렇게 있다. 해서 인문 체능 친구들, 그죠? 이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죠? 그죠? 전체 경쟁률은 15.14 정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적성고사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의 경쟁률은 셉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내신을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전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경쟁률이 세게 나타나는 편인 거죠. 그래도 최저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평균적으로, 그쵸? 학과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평균적으로 요 정도 나타난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격생 학생부 평균 등급을 가져왔는데요, 선생님이 4.27 등급 정도 된다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보통 요 정도에 이제 위치한 친구들이 많이 합격한다. 요 정도에 위치한 친구들이 평균적으로 합격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5등급이나 6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몇 문제를 더 맞춰야겠다라고 이제 견적이 나오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완벽한 대비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합격생들의 평균 정답수를 보겠는데요. 그렇죠? 아까 보면 이제 40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25.74문항을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이 맞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죠? 정말 열심히 해서 노력하면 손안에 넣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새기셔야 돼요. 알겠죠? 그죠? 믿고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학업능력고사 전형을 이제 올해는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선생님이 이제 연도별로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좀 이제 한눈에 파악하시라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2016년, 17년, 그 다음에 18년, 그죠? 작년도에 실시한 걸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역별로 문항을 분석해서 이렇게 수치화 해봤는데요. 일단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9쪽이었는데 이게 13쪽으로 늘어나더니, 그죠? 최종적으로는 17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국어 시험지가 점점 더 많아진다. 이거 여백을 늘려서 이렇게 발생한 현상이 아니에요. 그죠? 지문이 길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점점 장문화 추세로 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지문이 당연히 늘어나겠습니까? 지문을 실을 수 있는 독서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문이 장문화되고 있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문 길이가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담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점을 대비하는 방법을 아셔야 해요. 지금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본강에서 가르쳐 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OT만 듣고 그만두지 마시고, 알겠죠? 끝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또 보면은 특징 좀 보면 장문화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중에서 특히나 강조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문법, 독서, 문학 요 부분에 이제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화법하고 작문을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계속해서 강세는 여기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자,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시피 높은 연계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특징적이에요. 그렇죠? 높은 연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데, 실제로 이제 본강에서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상 문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만 연계가 되고 있냐면 지문만 연계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주의해 주셔야 돼요. 문법을 제외하고는 지문만 연계되고 있다는 점, 선생님 본강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문법은 문항까지도 이제 연계가 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계 교재를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다고 한다면 지문, 텍스트, 그죠?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겁니다. 화법하고 작문은 문항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그죠? 연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를 통해서 대비를 좀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문항을 많이 풀어보시고 오답 선택지까지도 분석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 이제 비중이 높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문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문항이 이제 많이 출제되는 것도 아닌데 지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고사장 현장에서 실제 그 고사
시험을 보는 그 날, 그쵸? 그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눈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거기다가 시간은 째깍째깍 잘 도가는데, 그쵸? 그래서 문제는 또 잘 안 풀리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에, 텍스트를 이제, 제시되는 독서 지문을 좀 꼼꼼하게 이해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또 우리 친구들에게만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평이한 수준의 사실적 사고로 활용하는 그런 텍스트들이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모든 텍스트, 추론적 사고가 필요한 그런 어려운 지문 말고, 그렇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비문학 지문들 중에서 사실적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지문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위주로만 좀 접근을 하신다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에게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계속 갈게요. 그 다음에 빠르게 내용의 핵심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학습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작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요. 이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실제로도 이제 시하고 소설 위주로 해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작품들,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특기해서 연계교재에서 좀 파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언뜻 보면 그냥 뭐 연계교재만 공부하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는 또 그 나름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죠? 선생님이 그냥 총평을 하자면 학교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 같진 않아요. 대학 교수가 출제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문 스타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능형 문항하고도 약간 거리가 있다. 실제 문제풀이 분석을 과정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확인할 테지만요. 실제로 이제 일반적인 시험 스타일하고는 좀 다릅니다. 따라서 출제자 의도를 발견하는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이 좀 당황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점은 실제 본강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연계율이 높다라는 것만 기억할 게 아니라 좀 까다로운 문항이 있을 수 있겠다. 그치?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는 것도 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시면 좋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작년도에 준해서 출제하겠다라고 2020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도 기존의 전형 계획 및 출제 방향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건 명시적으로 분명히 밝혀놓고 있는 부분이고 선생님이 그 해당 내용을 직접 인용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그 스타일과 방향을 우리가 좀 잡아놓으면 어느 정도 대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떠셨나요? OT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실제 본차시 강의의 기출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방금 말씀드렸던 주의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우리 친구들의 성공 가능성에 적중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본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생생지랍 되소서.